어느 늦은 밤 교토의 사찰 텐류지에 292명의 무사들이 모입니다. 정체불명의 인물이 주최한 코도쿠라는 게임에 참가하기 위해서죠. 코도쿠는 고대 민간 신앙에서 전해 내려오는 저주의식으로 여러 마리의 독충을 항아리 안에 가두고 최후까지 살아남은 독충에게 영적인 힘이 있다고 본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게임의 규칙은 단순합니다. 각자에게 나무패가 하나씩 주어지고 교토에서 도쿄까지 가는 동안 서로의 나무패를 빼앗아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가장 많은 나무패를 가지고 도쿄에 도착하는 자가 거액의 상금을 차지합니다. 목숨 하나에 1점입니다. 사무라이판 오징어 게임인 셈이죠. 2025년 11월 13일에 공개된 이쿠사가미 전쟁의 신은 제166회 나오키상을 수상한 작가 이마무라 쇼고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합니다. 원작 소설은 총 4권으로 완결되었으며 누계 발행 부수 50만 부를 돌파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일본 문고본 시장에서 10만 부만 넘어도 히트작으로 불리는데 50만 부는 정말 대단한 성과죠. 드라마는 4권 중 2권까지의 내용을 각색해서 6화의 드라마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시즌 1 다 봐도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중간에 끊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1878년 에도 막부의 시대가 끝나고 메이지 시대 초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시기는 일본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패도령이 시행되면서 사무라이들은 칼을 차고 다닐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때 사회의 지배층이었던 무사들이 하루아침에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드라마는 바로 이런 시대의 혼란과 무사들의 정체성 상실을 배경으로 전개됩니다. 주인공 사가 슈지로는 한때 최강의 무사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전쟁 후 폭격으로 동료들을 모두 잃어 심각한 PTSD를 앓게 되었고 칼을 뽑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잔혹한 게임에 참가한 이유는 단 하나, 콜레라에 걸린 아내와 병든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다시 칼을 들어야 하는 슈지로의 내면적 갈등이 이 드라마의 핵심 정서를 이룹니다. 슈지로의 예전 사형들로 키누가사 이로하, 아다시노 시쿠라, 그리고 어린 소녀 카츠키 후타바 등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각자가 절박한 이유로 게임에 참가했고 저마다의 무술과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악역으로 등장하는 칸지야 부코츠는 패도령으로 권위가 추락한 사무라이들의 분노와 광기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화제는 주연 오카다 주니치가 배우, 무술 감독, 프로듀서를 동시에 맡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할리우드의 톰 크루즈가 자신의 작품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모델입니다. 오카다 주니치는 일본 최고의 액션 배우 중 한 명으로 그의 무술 실력과 제작 감각이 이 작품의 액션 시퀀스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요시오카 리호, 후지사키 유미야, 키요하라 카야, 히가시데 마사히로, 야마다 타카유키 등 일본 최정상급 배우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주조연을 가리지 않고 실력파 배우들이 모였다는 것이 기존의 일드 차원을 넘어서는 넷플릭스만의 스케일을 말해줍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 액션과 스케일입니다. 오화의 사가 슈지로와 나카무라 한지로의 검투 장면은 특히 인상적입니다. 기존의 찬바라물과 달리 빠른 속도로 합을 주고받는 칼리 아르니스 스타일의 무술을 일본도와 접목시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6화의 슈지로 대 부코츠 결투는 불꽃놀이 화약이 터지는 창고를 배경으로 진행되는데 시각적으로나 긴장감 면에서 압도적입니다. 일본도뿐만 아니라 사슬낫, 활, 단검 등 다양한 무기를 활용한 액션이 나름 준수하게 연출되었습니다. 15세 관람가임에도 불구하고 액션은 상당히 잔인합니다. 피가 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장면이 인정사정 없이 그려집니다. 이는 생존 게임이라는 설정에 리얼리티를 더해줍니다. 오징어 게임이 그랬듯이 명확한 규칙을 가진 서바이벌 게임 구조는 문화적 맥락을 초월하여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즉시 이해됩니다. 복잡한 문화적 설명 없이도 게임의 규칙만으로 몰입이 가능합니다. 넷플릭스가 성공 사례를 자체적으로 확장 재창조하려는 시도는 상업적으로 나쁘지 않아 보이며 292명의 무사가 등장하는 오프닝 시퀀스부터 전국을 무대로 한 대규모 액션까지 일본 드라마로서는 전례 없는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넷플릭스의 제작비 지원이 확실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시도와 장점에도 불구하고 드라마의 완성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야기의 전개가 예측 가능하다는 점이고 중반을 넘어서는 반복되는 이야기에 지루하기까지 합니다. 원작의 매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도 많습니다만
제가 원작을 보지 않아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 캐릭터들도 대체적으로 전형적입니다. 가족을 위해 싸우는 주인공, 과거의 트라우마, 사형제들과의 재회 등 장르물의 클리셰를 벗어나지 못하고 깊이도 떨어집니다. 악역 한지아 부코츠는 충분히 매력적인 빌런이 될 수 있었지만 죄 없는 시민들을 이유 없이 학살하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 그의 모습에서 몰락한 사무라이의 비극을 연결시키기는 무리입니다. 그저 미친 사이코패스처럼 보일 뿐이죠. 슈지로의 사형들을 뒤쫓는 신비의 무사 겐토사이 역시 막상 폼만 잡을 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왜 사형들이 쫓겨다녔는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게임의 주최자가 왜 이런 게임을 만들었는지 그 배경과 동기가 충분히 설득력 있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게임을 위한 게임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최자들과 관련된 부분만 나오면 뭔가 동어반복적이어서 6부작이라는 짧은 길이임에도 구조적으로 피로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액션 장면을 제외하면 지루한데 액션도 뒤로 갈수록 지루해진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쿠사가미는 일본 시대극의 사무라이 액션을 좋아하는 분들은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 비주얼을 가지고 있고 아직은 맛만 보여준 캐릭터들이 시즌2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가장 궁금한 것은 이 게임이 코도쿠, 최후의 한 명만 살아남는 게임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이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과연 이들은 오징어 게임이 이루어낸 성과를 넘어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쿠사가미, 전쟁의 신, 시즌1의 내 평점은 액션 점수 9점, 스토리 6점, 캐릭터 6.5점, 연출 8점, 몰입도 7점 정도 되겠습니다.